네, 마켓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 중에 한 코너인데요.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조 상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착각해가지고 지난주에 끝나시는 줄 알았는데 이 애청자분들께 호되게 질타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바쁘신데 또 모셨는데요. 자,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한국물 주식에 대한 편입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매도를 하고 계시고요. 자,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은 조금 소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최근에 많이 샀던 이유,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19일간 연속해서 순매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특정 종목을 찍어서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첫 번째로 이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등 어떤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질 확률은 좀 낮아졌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뭐 많이 이제 드러난 거 아닌가. 그리고 유럽 리스크 같은 경우도 이 메르켈이 이 선거를 할 때까지는 수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특별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베타가 큰 한국 같은 주식을 사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차익을 먹겠다. 요 두 가지 갖고 이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수세가 별로 그렇게 큰 논리가 없으니까 지속되지는 않을 건데요. 2013년에 어차피 이 주가의 등락이 좀 제한적인 상태라고 보면, 이 상반기 쪽에 하반기보다는 약간 좀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을 때, 그때 좀 주식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당장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하게 어차피 이제 인덱스 위주로 외국인들 사러 들어오니까 편하게 이제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약간 패시브 펀드 같은 거를 좀 하는 게 그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눈여겨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요. 계속 지금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주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고 도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돈은 시장에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중소형 테마주들 위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2012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가 떠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2012년에 재미를 봤던 IT나 자동차를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2013년에 새롭게 부각될 그런 테마성 어떤 스타주들이 뭐가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나온 기사에도 1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율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환시는 1,070원을 방어하느냐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현재 1,070원 70전 나오고 있군요. 자, 일단은 정권이 바뀌면 환율은 지금 나가고 있는데 1,070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깨고 마감을 한다게 된다면 원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의 매력도를 좀 더 연초에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차기 정권에서는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이 민영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또 관련 수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줄푸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푸가 이제 규제를 푸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법대나 의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성분들의 얼굴을 고쳐주는 것,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이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 쪽으로 오려면은 결국 규제를 풀어서 그쪽 부분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익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인적 자원 배분이 상당히 좀 왜곡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성장 동력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푸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한테 좀 비싼 약이라든가 바이오 제품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쪽에 시장이 열리고 조금 더 이제 제품 개발이 박차를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의 어떤 이 수혜 업종으로 보면은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뭐 미디어 컨텐츠 이런 신성장 동력 쪽으로 이제 집중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디어 컨텐츠라는 용어인데, 이 컨텐츠라는 단어가 2012년도 주식시장에도 많이 회자가 됐던 내용입니다. 산업 구조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 각광을 받았던 컨텐츠, 2013년도에도 그 바통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요? 예, 먼저 이제 4세대 그 초고속 LTE가 한국에서는 많이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이제 13년,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통신업체들이 비싸게 이 4세대 초고속 LTE를 깔아놓고 음성이나 이 문자 같은 걸 팔 거냐 이건 거죠. 차라리 그런 것들은 공짜로 주고 이제 좀 고부가 돈이 되는 이런 이 컨텐츠 쪽을 많이 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컨텐츠의 수요가 한 단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국 정부는 청년 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모바일 컨텐츠 쪽을 육성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음원을 한 곡 다운받을 때 지금은 한 300원 정도 내죠.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로 받으면 5, 60원 정도 내는데 문화관광부가 이걸 내년에 2배로 올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음원을 다운받는데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애플이 한국에 와서 아이튠즈가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미 FTA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이런 컨텐츠 쪽에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두면은 이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자기 알아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신성장 동력이 돼요. 그래서 고용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도 얻게 되는 어떤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의 컨텐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컨텐츠라는 것은 언뜻 듣기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마진이 좋은 산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요. 컨텐츠 앞에는 수식어와 관용구가 반드시 붙습니다. 모바일이라는 단어인데 모바일 컨텐츠, 모바일 게임. 2012년도에는 이 모바일 게임도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등락을 굉장히 거칠게 또 거듭하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주가가 그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모바일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레드오션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 트래픽은 늘어나는 거니까 차라리 그거를 실어 나르는 플랫폼이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팔고 플랫폼을 사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 공룡 같은 업체들이 이 플랫폼 업체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통신 3사들이 이 조인이라는 네. 서비스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자는 공짜로 주겠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라든가 음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주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해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어떤 메신저 프로바이더가 결국 왓츠앱이라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북미, 남미 다 잘하죠. 근데 그런 업체한테 함께 위메이드라는 모바일 게임 업체가 너희들 문자 서비스는 공짜로 그냥 줘라. 그리고 내가 게임을 줄 테니, 모바일 게임 줄 테니, 그거 한번 팔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지 않겠냐라는 그런 소문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바일 게임하고 그걸 실어 나르는 플랫폼 간에 팽팽한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 사이에 어떤 조합을 성공적으로 맺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는 히트작을 잘 낼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 게임 업체들은 자기를 잘 마케팅해 줄 수 있는 플랫폼 업체를 잘 잡는 게, 그러니까 이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차별적으로 주가가 갈 거고요.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가의 어떤 성공적인 곳에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전문 용어인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만 쉽게 풀어 쓰자면은 멍석을 깔아줄 테니 그 위에서 놀아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멍석이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빠른 도시화 정책, 대도시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나 정유업종이 수혜가 또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도시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운송 거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로가 더 포장이 되니까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자동차라든가 정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뉴스가 되겠죠. 근데 이미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시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도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심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사실 차가 별로 필요 없죠. 오히려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차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이제 차를 갖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16살이 되면은 자동차 면허를 따거든요. 근데 지금 한 50% 젊은이들이 면허를 따죠. 그렇지만 그게 점점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30년 내에는 거의 50% 30%까지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동차 빅3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돌려놓고 있죠. 그래서 승용차보다는 이제 전기버스, 뭐 대중교통수단, 뭐 이런 거라든가 카쉐어링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렌터카를 택시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동차나 정유의 악재죠. 근데 이거는 아직 그 중국에서의 호재 같은 거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고, 이 미국에서의 이 악재 같은 것들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지만 앞으로 반영될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자동차나 정유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는군요. 자, 이번엔 또 IT로 가봅니다. 2012년도에는 또 하나의 그 핫 키워드가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그 상극적인 형태였는데, 사실상 그 뒷배경에 보면은 삼성전자 뒤에는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성전자하고 구글하고 집안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모토로라를 통해서 구글이 엑스폰을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삼성전자에 대한 견제가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본격적인 견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존이라는 데가 굉장히 똑똑한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를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킨들 파이어라는 제품을 내놓을 때 그냥 운영 체계로 이 안드로이드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형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글 앱을 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애플리케이션 깔고 돈을 지가 버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기네 그 운영 체계에서 이 하드웨어 업체들이 자꾸 도망간다는 거죠. 지네들끼리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견제할까? 결국은 우리도 하드웨어 그 단말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나온 게 넥서스 폰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우리도 이런 걸 할 줄 안다라는 어떤 그 연습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엑스폰 나온 거는 이제 양산 시설을 갖고 있는 모토로라 통해서 나온 거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너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구글과 삼성 간에 별로 갈등은 없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이이긴 한데, 구글이 점점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삼성을 멀리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도 약간 좀 그때는 좀 위협이 되고 주가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켓 키워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시장에 다양한 요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2012년도 한 해도 매우 또 이야기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